네, 두 번째 토론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정 교수님이시고요.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치셨고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서민정입니다. 이렇게 또 귀중한 토요일 시간에 또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 간호 교육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번 이제 연좌에서 Learning from Pandemic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준비와 협의라는 제목으로 글을 좀 써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 교육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앞에 수녀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교육, 임상 실습 교육, 그 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윤리 교육으로 나누어서 크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교육계는 아직 충격이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10년 뒤, 20년 뒤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 인류가 입은 가장 큰 피해는 교육의 손실이라고 강조하여서 말을 하였어요. 이제 본 발표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초점을 두고 토론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간호대학은 전공 특성상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임상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교육부와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은 실습 교육에 있어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실습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주지를 않아서 아마 학교들의 사정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학생의 안전을 먼저로 해서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제재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것을 가만을 두고 그것을 이제 학생 평가에 가만을 두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희 학교 측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임상 실습 현장 역시 환자 안전을 위해서 방문객 출입뿐만 아니라 임상 실습도 제안을 했는데요. 간호대학은 임상 현장 실습이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되었을 때 동등한 학습 평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이제 수녀님께서 하셨지만 학생들의 IT 기술이나 능력이 사실 교수자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내일 수업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밤을 새워서 교환을 짜고 뭔가를 준비를 하고 유튜브를 엄청나게 뒤져서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이게 아마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들도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교수자들도 그것들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수업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온라인 실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전공 관련돼서 동영상을 보고 핵심 기본 간호술이라는 관련 과목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보고 온라인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시뮬레이션 교육은 사실 저도 이제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인데요.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기 시작해서 임상 상황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안전한 상황에서 이제 실습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실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내가 어떤 것을 더 잘해야 되는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내 실습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 모듈을 온라인에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그 대부분이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어져서 웹 기반 시뮬레이션 플랫폼들이 있었던 것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레어달에서 만든 이제 Vsim이라던가 모스비에서 만든 너싱 스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비슷한 시나리오로 이제 실습을 하게 되었어요. 그 두 가족 모두 일정한 사례를 주고 사정도 하고 투약도 하고 중재도 하고 이제 실제 의사한테 보고도 하고 이런 다양한 간호 과정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 과정도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답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객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 보통 어떤 본인이 하기에 적당한 답이 아닌 것들이 되면 이제 그 학생이 다시 그 토탈 달성해야 된 점수에서 깎이면서 좀 더 다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적절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소통 과정 역시 학생들한테 이제 주어진 선택 문항을 통해서 답변을 학생들이 찾으면서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임상실습은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고 임상실습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이 임상실습을 통해서 그 온라인 비대면 임상실습이 학생들의 과정에 대해서 교수자가 수행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이 학생이 못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개별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아주 굉장히 큰 장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와 백신의 개발로 임상 현장의 그 결정에 따라서 일부 실습이 허용되기도 했었어요. 잠깐씩. 하지만 병원 내부 감염이 있거나 학생들이 이제 감염이 된 경우에는 이제 학생 그 실습 자체가 이제 중단이 되고 무제한 연기도 됐습니다. 모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의과대학생하고 약학대학생은 병원 실습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었고 그 간호대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대나 약학대생들은 일정 공간에서 하는 임상실습이 허락됐지만 환자와 이제 간호대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대면 접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간호대생들은 안 된다 해서 저희 학생들 그때 그 간호대 학생들만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사실 또 1년 뒤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간호사들이 일하는 중환자실 환경이나 그다음에 벤틸레이터, 에크모 이런 것들 쉽게 볼 수 없는 최신 기계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직접 제작도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기도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또 쓰지 않는 인공호흡기들을 학교에 대여해 줘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이제 기계의 작동 원리나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요. 이제 담당 교수는 이런 감염병으로 사실 병원만큼 긴장하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주는 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안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했던 그런 것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웹기만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온라인 실습을 한 간호대 학생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웹에서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진행을 했는데도 이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학위에 대해서 내가 직접 간호를 수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자와 의사소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잘 안 와닿아서 저희 이제 여러 교수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플랫폼을 사용한 학생들 자체는 그렇게 본인이 이제 observation으로만 진행되는 임상 실습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약을 판단해서 어떤 약을 투약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동료 이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랑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 그 의사소통과 임상에서의 필요한 판단 능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게 되면서 실습이 어려웠던 분만실, 그다음에 신생아실과 같은 실습의 경우에는 웹 기반 가상 실습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용한 이제 플랫폼이 일부는 한글로 이렇게 바뀐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영어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언어 습득 능력이 다소 향상될 수는 있으나 이제 우리나라와 보건 체계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이제 정신과나 일부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신과 실습, 심리사회적인 지지가 중요한 노인, 특히 생애말기 환자 돌봄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낀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이런 웹 기반 플랫폼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을 걱정해서 직접적인 임상 실습을 하는 것을 사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임상 실습을 하지 못하고 내가 간호사로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편하면서도 익숙한 환경이지만 제한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과연 임상 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저희 교육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제 이제 운영된 비대면 임상 실습의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인간호학 실습 이제 3학년 2주 실습의 운영 사례를 보면요. 이제 첫 주에는 플립드 러닝으로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프리클래스, 이거는 이제 사전 학습을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교육 시스템에 탑재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클래스,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교수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인클래스에서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려웠던 것들을 학습하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포스트 클래스에서는 이제 실습 성찰 일지를 통해서 본인들을 다시 어떤 것이 더 어려웠고 어떤 것을 배웠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습니다. 2주 차에는 이제 사례 연구들을 많이 진행했는데요. 이제 다빈도 내외과 질환에 이제 표준 환자 사례를 주고 주어진 사례 안에서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마지막에 5일 차에는 그룹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완성한 간호 과정을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의학 용어 퀴즈나 핵심 기본 간호술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자가 간호 수행 연습도 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기도 했어요. 이제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술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필수 재료를 학생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걸 가지고 같이 실습을 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교정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신간호학 실습의 경우에는요, 정신건강 다큐멘터리 시청을 하고 동영상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심층적으로 면담을 할 수 있는 개별 실습을 시행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가족이나 주변인을 대상으로 해서 간호 사정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은 정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관련돼서는 화상 토의를 하거나 V심을 활용해서 이제 개별 실습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는 조별 임상 사례, 집담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360VR 전용 실습이라는 어떤 그 산업 분야 직군에 안전보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쪽을 임대를 해서 학생들한테 PC를 통해서 VR식 실습을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임상 실습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가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찾아가는 경험과 술기 연습을 통해서 지능이 확장되는 이런 경험을 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임상 실습 후에
본인들이 신규 간호사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해했고, 살아있는 임상 현장에서 간호 전문직의 역할 모델을 만나고 임상과 이론의 격차를 스스로 느끼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임상 실습 현장의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 그것에 고유함을 학생들도 아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 중에 간과할 수 없는 이슈로 교육의 불평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정의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이슈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소외계층 학생을 포함해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불평등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각 영역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제공된 온라인 교육의 특징을 분석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포용적인 교육의 실천 및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연구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여러 연구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 관계가 차단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1명 대학생 중에서 48.14% 정도가 중간 정도의 불안감, 18.04% 정도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과해서 안 될 이제 상기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학계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임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것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많은 변화 중에서 간호학생들한테 끼친 긍정적인 영향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팬데믹이라는 상황 아래서의 경험, 그다음에 감염에 대한 중요성, 전문가로서의 사명감,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를 보면서 간호 직군에 대해서 느끼는 긍지, 이런 것들은 이 시기에 간호 대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일 것입니다. 또한 학교와 수업이라는 오래된 틀을 깨고 언제 어디서나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 장점 역시 학생들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변화입니다. 2000년과 2021년 동안에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선택하면서 학생들을 전문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임상교육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병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올해 신규 간호사를 포함해서 현재 간호대학 2학년에서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간호인증평가원에서 제시한 표준 정규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온전하게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학생들이 신규 간호사가 되었을 때 받을 그 리얼리티 샥, 전환 충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호대학뿐만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도 함께 연계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들이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임을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 백신으로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입은 여러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당분간 세계는 또 다른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후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봉쇄 정책 없이 감염률을 그래도 비교적 낮게 유지를 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에는 경제 성장의 저해와 미래 세대의 교육계의 박탈이라는 기회비용이 따릅니다. 한 명의 간호 전문가를 키우는 것에는 학생, 학교, 교육제도 및 인프라, 병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임상 현장과 학교가 마음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빈 공백을 찾고 함께 채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이제 실제 지난 학기까지 잘 못했던 온라인 실습에서 이제 이번 2학기 때는 이제 실질적인 실습을 많이 하면서 쓴 소감 중에 일부를 이제 넣었습니다. 이제 실습에 있어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학년 2학기까지 실제 병원에서 환자를 만난 경험은 3학년 1학기 일주생 실습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오랜만에 병동에서 환자를 만나니 어떻게 환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볼지 걱정이 되었다. 불심 실습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연습을 했지만 가상 상황에서 정해진 답만 하는 프로그램과 실제 환자는 다르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이 먼저 챙겨주시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대신 물어봐 주셔서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약물과 검사도 이론에서 배우고 동영상을 봤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환자의 경험을 듣게 되니 지식이 일치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과제를 위해서 실습 지침서에 있는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이슈를 직접 볼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다. 커튼을 치지 않고 간호사가 무심히 처치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직원들, DNR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간호사를 보면서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을 직접 보고 겪으면서 생각할 수 있었다. 내가 나중에 간호사가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웹 기반의 교육의 장단점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